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판결 취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서 어떤 혼자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의 간접적인 그런 판결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나오니까 검찰에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속 여부랄지, 그 다음에 유죄 가능성, 증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스마트팜 비용, 대신 지급한 거죠, 북한에. 그 다음에 이제 방북 비용이잖아요. 합쳐서 이제 800만 달러인데,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총 394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심 판결 결과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범죄 혐의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3자 뇌물죄죠. 이렇게 방북 비용이랄지 스마트팜 비용을 사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북한에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팜이랄지 대북과 교류를 하려고 하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대북 교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환치기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대표 3명은 공범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개의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럼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일단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경기도 이재명 대표만이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만들어서 대북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직책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평화부지사의 직함을 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이제 대북교류를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고, 이걸 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일단 2018년도 12월에 이화영 씨가 김성태 회장에게 500만 달러가 아닌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해라, 잘 되면 이 지사가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진술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화영 씨가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부지사 출장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출장 계획서를 작성해야죠. 그럼 출장 갔다 와서는 뭘 해요? 출장 갔다 와서는 갔다 온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이나 걸쳐서 대북사업 경과 보고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날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7월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 방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2019년 1월에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성태 회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김 회장이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단독으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공범관계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전에 뭐 대장동이랄지 뭐 성내 FC랄지 전부 다 합쳐갖고 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이번에 청구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또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워낙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결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운 걸로 보이고, 사실은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아까 제가 제3제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가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도 이제 검찰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돼서 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뭐 이번 주 기소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요. 재판 결과는 언제 되냐?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냐? 이런 걸 많이 묻는데,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당대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 17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을 또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특검법도 만들고 뭐 대북선거과 관련해서 뭐 탄핵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취지죠. 그렇지만 1심에서는 뭐 판결이 나올 거예요. 대법원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재판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대통령 선거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끌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확정이 안 되게 하고 대통령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은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구속이 되는 건데, 재판이 나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정치인 사건에 있어서는 뭐 조국 의원 보시다시피 실형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